긴 장마와 폭염으로 전염성 눈병 환자가 지난달 하순부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눈병과 함께 홍역, 볼거리, 수두 같은 전염병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직후 예금이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원재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본인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안급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생활민원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 사이에 눈병, 볼거리, 홍역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눈병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유행성 각결막염 등 전염성 눈병 환자가 지난달 하순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눈병과 함께 홍역이나 볼거리, 수두 같은 전염병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개학을 맞은 학교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입니다. 예방을 위한 백신은 시기에 맞춰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직후 예금이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종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 이체를 하는 도중에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하면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발생합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거래가 정지됐다 다시 시작되면 은행 시스템이 거래 정지 당시 요구했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미리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평소에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 원재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세계의 수용성 염 원료인 칼슘, 칼륨, 나트륨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마그네슘을 추가함으로써 젤리,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적용업소에 한해 기능성 원료 등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체의 원료와 완제품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 범위 명확화, 법정 용어 정비 등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본인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안급금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를 통한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미안급금 정보를 민원24와 공유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 등 신분자격 정보 등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민원 정보를 민원24 단일 창구에서 통합 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민원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설계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업계와 학계, 정부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 서비스 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업체당 매출이 OECD 27개국 가운데 20위권에 그치고 상징성이 큰 대형 랜드마크 빌딩의 설계도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공공건축 설계의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건축 설계에 적합한 사전 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표준 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우리 건축 설계 산업이 세계 5대 강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해 집중적인 멘토링으로 취업과 연결하는 스펙추얼 멘토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멘토스쿨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문화정보통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8개 스쿨을 선정해 각 30명씩 모두 240명의 청년을 선발했습니다. 비트컴퓨터 대표, 뽀로로 개발자인 오콘 대표, 인포색 대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총감독 등 멘토로 참여하는 5명이 3개월에서 5개월간 청년들을 지도합니다. 참가 청년들은 멘토스쿨을 마치면 청년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이후 기업 인사 담당자의 멘토링 등을 추가로 받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멘토링 기간 중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역량개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이 멘토스쿨을 확대해 20개 스쿨에 1000명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고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소프트웨어국이 신설되고 창조경제 기반 담당관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미래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정책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3개과로 이뤄진 조직에 미래성장 전략 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이 신설됩니다. 미래성장 전략 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 발굴 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을 담당합니다. 창조경제진흥팀은 범부처 창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 체계 마련,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기술사업화 총괄 및 협력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합니다.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 정책관으로 개편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합니다. 특히 정보화 전략국과 인터넷 정책관의 관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정책관을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달 중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기업 협력사 1000개에서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납품단가 부당이나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조사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100% 현장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속거래 관행을 정형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협력업체와 만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산업부는 현장조사에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를 대동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속거래에 대한 사실상 첫 심도 있는 조사인 만큼 조사 내용을 검토해 대책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선 대책은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치고 67명의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30명을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7주 15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국내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국제환경정책,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소양으로 구성됐습니다. 성적 우수자 30명은 왕복 항공료, 체재비 일부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으며 국제연합 환경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국내외 소재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인재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 기회와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중증 화상 환자 및 골절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 의료비, 성형 재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 화상 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 원, 골절 손상 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 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합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기탁받은 지원금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통받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벤처 1세대가 조성한 6천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가 창업,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합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기업과 벤처 1세대 등이 4천억 원, 정부가 2천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미래창조펀드가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벤처 1세대가 중심 역할을 수행할 창업 초기 분야는 2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주 대상으로 특히 네오위즈, 다우기술, NHN 등 선도 벤처기업들은 1,325억 원의 새싹기업 키우기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및 성장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총 재원 중 4천억 원은 성장 후기 단계에 투자됩니다. 글로벌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두산, 코오롱 등 대기업이 나서 성장 애로사항 해소를 돕습니다. 중기청은 미래창조펀드 출범이 대기업들의 벤처 투자 자금 조성 참여와 1세대 선도벤처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시장 형성 기대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인사의 방문이 뜸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부 장관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국은 콩고와 알제리, 모로코, 베냉, 토고 5개국입니다. 정해웅 전 알제리 대사가 콩고와 알제리를, 박재선 전 모로코 대사가 모로코, 베냉, 토고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특사들은 방문국의 주요 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진출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사 파견을 통해 가시적인 교류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일단 고위급 접촉과 관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신뢰 외교의 첫발을 디디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 결과를 평가한 뒤 54개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로도 특사 파견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인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통 분야는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식품 분야는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 등을 점검하고, 5개 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규 생산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 GM의 자동차 실내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세계사 4개 차종의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의 실내에서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6개 물질이 모두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국내 승용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물론 수입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일부 항목의 기준 강화 및 신규 관리 물질 추가 등을 포함한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제작 후 4개월 정도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며, 신차 구입 후 초기에는 가급적 잦은 환기를 통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의 임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거나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새 들어 사는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전세금을 빌린 뒤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과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이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거나 연간 근로소득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 수혜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월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보증금을 충당하는 사람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건당국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2,8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섭니다.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를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기간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면허 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향후 의료 현장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 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 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해당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은지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화재 사고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불조심을 하면 화재 건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이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화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 소방서 홍보담당 김은영입니다. 불이 나게 되면 소화기를 화점 가까이 갖고 오셔서 바닥에다 놓으시고 소화기 몸통을 잡으시고 안전피를 힘껏 뽑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잡고 호스가 화점점을 향하게 해주시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시면 소화약제가 나오는데 이때 소화약제를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소화전 함 위에 있는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종이 따르릉 울립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 함을 여시고 거기에 있는 관창과 수건을 갖고 불이 난 곳으로 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소화기가 배치돼 있나요?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살펴보고 소화기 사용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열리는 이곳. 수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위해 모였는데요. 오늘 있을 체험에 기대가 가득한 아이들 앞에 있는 것은 거대한 트럭들. 이 트럭들이 바로 오늘의 체험관이라네요. 서울시 이동안전체험교실은요, 저희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로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냥 앉아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마다 시뮬레이션 차량을 이용해서 지진, 재난, 신변, 교통안전같이 직접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오감만족 종합안전 프로그램입니다. 체험에 앞서 꼬마 소방관으로 변신한 아이들. 벌써부터 신나 보이죠? 안전모도 꼼꼼하게 착용해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체험 준비 끝! 아이들이 첫 번째로 경험할 체험은 바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온 힘을 다해 화면 속의 불을 열심히 꺼보는데요. 아쉽게도 결과는 실패. 그래도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다음 체험관은 이곳은 화재 시 대피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화재로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춰 이동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출구에 도착. 이 정도면 진짜 화재가 발생해도 문제 없겠어요. 재밌었어요. 옷으로 입을 막고 탈출해야 돼요. 다음은 안전체험의 최대 난코스. 위급 상황 시 높은 건물에서 탈출하는 체험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미끄럼틀 같은 탈출로를 타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네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씩씩하게 탈출하는 아이들. 이 정도면 실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이번 트럭에서는 어린이 유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어린이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젠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잘 대응할 수 있겠죠? 어린이들의 생활에 유용한 각종 안전체험을 경험해보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서울시 곳곳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량의 암석이나 쇠설 물질, 토사 등 지표상의 집안 재료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
산사태. 주로 태풍과 장마철에 발생하며 산림이나 경작지, 가옥, 인명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데요.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사태의 발생 원인으로는 하부 침식이나 호우 때문에 집안의 토사가 움푹 꺼지는 집안 꺼짐과 불포화 및 안밀되지 않은 집안 재료들이 오랜 기간 풍화작용을 받아 연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흘러내리는 토석 미끄러짐, 집중 호우 등으로 낙석과 토사 등이 서로 뒤엉켜 유동체처럼 흘러가는 토석 흐름이 있는데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며 주로 토석 미끄러짐과 함께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그 밖에도 암석이 급경사지 면으로부터 떨어져 튀거나 구르면서 자유 낙하하는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한 점이나 축을 중심으로 경사면의 앞쪽으로 안반이 넘어지는 현상도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안반이 있는 산의 경사면 인근을 지날 때는 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는 혀 모양으로 토질과 안반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식생이 교란되거나 자라지 않는 지역도 산사태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급경사지면과 평행하게 발달한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역, 하루 강우량이 140mm 이상이거나 시간 강우량이 30mm 이상 또는 2일 누적 강우량이 200mm 이상인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산사태는 사전에 조금만 대비를 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소유 급경사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때 배수시설 또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피 계획과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 산사태 발생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곡부나 물길 형성 지역 등 산사태 경로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또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인접한 높은 산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사태 발생 후에는 산사태로 인한 부상자 구호와 피해 현황을 점검해 인명구조, 피해 복구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 평가나 보강 대책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훼손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안전을 생각한 개발만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불청객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실리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파고들어 까맣게 변해버린 곰팡이. 이제 속 끓이지 말고 터치원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타일 틈새에 숨어있는 곰팡이. 터치원을 칙칙 뿌려만 주면 누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왔던 곰팡이가 틈새까지 깨끗하게. 항상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기 쉬운 세면대 주변 시원하게 뿌리십시오. 터치원 하나만 있으면 까맣게 보기 흉했던 곰팡이가 깨끗하게. 아이들 목욕시키는 욕조 항상 곰팡이 때문에 골치라고요. 터치원을 뿌려주세요. 솔솔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틈새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물기와 먼지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변기 주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닦아도 드러나는 곰팡이. 터치원으로 간단하게 청소하세요. 칙칙 뿌리고 닦아주면 곰팡이 청소 끝!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상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욕실 타일과 세면대 주변과 변기 주변, 창틀, 실리콘 틈새에 핀 곰팡이들을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숨어있는 곰팡이까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고민덩어리 곰팡이와 전쟁. 집안 곰팡이 포자, 장마철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질환 원인으로 알려져 곰팡이 진드기 사체가 피부 질환 및 치명적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기 예방하려면 곰팡이 제거 필수.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곰팡이. 방치할 경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곰팡이. 이제 한 방에 잡으십시오. 뿌려만 치면 곰팡이가 싹! 신개념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뿐만 아닙니다. 장마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개, 가구 뒤에 까맣게 핀 곰팡이. 이제 터치원으로 깨끗하게 차단하세요. 뿌려만 치면 곰팡이 한 번에 싹! 장마철 습기 때문에 들뜬 벽지의 곰팡이. 벽지 공사 새로 할 필요 없이 하이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으로 깔끔하게. 비만 오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창문 틈새의 곰팡이. 물걸레 청소만으로는 불안하다고요? 이제 하이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을 뿌리십시오. 곰팡이 때문에 정말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닦아도 자꾸 생기고 거기다가 냄새까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청소가 쉽게 될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독한 냄새도 없더라고요. 1년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곰팡이. 이제 뿌려서 깨끗하게 싹!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뿌려만 치면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상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불청객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실리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파고들어 까맣게 변해버린 곰팡이. 이제 속 끓이지 말고 터치원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타일 틈새에 숨어있는 곰팡이. 터치원을 칙칙 뿌려만 주면 누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왔던 곰팡이가 틈새까지 깨끗하게. 항상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기 쉬운 세면대 주변 시원하게 뿌리십시오. 터치원 하나만 있으면 까맣게 보기 흉했던 곰팡이가 깨끗하게. 아이들 목욕시키는 욕조, 항상 곰팡이 때문에 골치라고요? 터치원을 뿌려주세요. 솔솔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틈새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물기와 먼지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변기 주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닦아도 드러나는 곰팡이. 터치원으로 간단하게 청소하세요. 칙칙 뿌리고 닦아주면 곰팡이 청소 끝!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상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욕실 타일과 세면대 주변과 변기 주변, 창틀, 실리콘 틈새에 핀 곰팡이들을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숨어있는 곰팡이까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고민덩어리, 곰팡이와 전쟁, 집안 곰팡이 포자, 장마철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질환 원인으로 알려져 곰팡이 진드기 사체가 피부 질환 및 치명적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기 예방하려면 곰팡이 제거 필수.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곰팡이, 방치할 경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곰팡이, 이제 한 방에 잡으십시오. 뿌려만 치면 곰팡이가 싹! 신개념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뿐만 아닙니다. 장마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개, 가구 뒤에 까맣게 핀 곰팡이, 이제 터치원으로 깨끗하게 차단하세요. 뿌려만 치면 곰팡이 한 번에 싹! 장마철 습기 때문에 들뜬 벽지의 곰팡이, 벽지 공사 새로 할 필요 없이 타이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으로 깔끔하게. 비만 오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창문 틈새의 곰팡이, 물걸레 청소만으로는 불안하다고요? 이제 타이매직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을 뿌리십시오. 곰팡이 때문에 정말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닦아도 자꾸 생기고 거기다가 냄새까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청소가 쉽게 될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독한 냄새도 없더라고요. 1년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곰팡이, 이제 뿌려서 깨끗하게 싹!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틈까지 뿌려만 치면 쉽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 곰팡이 제거제 터치원, 총 3통을 모두 드리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한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